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스페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시즌 3 영어 이메일,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쓰는 거 인텐시브하게 하나의 시즌 동안 이렇게 쫙 봤는데, 여러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즌 4는 이제, 시즌 4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이제 여행 영어, 뭐 해외 출장 갈 때 쓰는 영어, 그리고 후반부라고 하기보다는 4분의 1 정도는 여행 영어, 그리고 뒤에 4분의 3 정도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질문 받는 거를 토대로요, 제가 이제 그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제목은 영어를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네, 영어 가장 빠른 방법.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랑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제프 비즈 영어 채널 보시면서요, 스터디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요, 스페셜 영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이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나요? 영어를 내가 지금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 아닌가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당연히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결론부터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요, 뭘까요? 영작이에요. 네. 제프 비즈 영어가 부교재 중심의 거의 강의죠. 근데 뭐 부교재를 보면요, 다 영작으로 돼 있잖아요. 왜 영작이 영어를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지, 영어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본, 뭐 입문부터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일상의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이 영작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되게 당연한 말이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영작이라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지나가거든요. 하다못해 정말 간단한 회화, 정말 기본적인 회화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외국인 앞에 놓고 우리가 책 보고 읽을 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든 어려운 문장이든 이게 만들어져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간단한 말이 이게 안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 영어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영작이라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볼게요. 어느 정도 스피킹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근본적인 영장 실력을 늘리고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겁니다. 항상 같은 말만 쓰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입문 과정 지났다고 해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해요. 초급 정도, 초중급 정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킹이 되는 경우인데요. 학생들이 정말 상담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되게 쭈뼛쭈뼛 하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제가 영어 별로 잘 못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저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전혀 안 이상하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스피킹이 돼요. 그런데 나한테 익숙한 표현 있죠? 맨날 그것만 쓰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얘기할 때도, 물론 아주 기본적인 I fine, thank you 이런 게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아는 영어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영어만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하는데, 그건 나도 알겠는데 매너리즘이 오죠.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근본적인 영작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작 실력 있죠. 이 실력을 늘려서 우리가 이런 거죠. 기본 내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작 실력이 있고, 기본 내공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만 평소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뿐이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그 외국 애들, 만약에 미국 애들 같은 경우 볼게요. 걔네들은 한국말을 못하죠. 걔네들은 뭐가 문제예요? 걔네들은 한자기 안 돼요. 걔네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옮기는, 걔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한국말로 옮기는 이 한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영작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말만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근본적인 영작 실력 있죠. 이 기본 내공 요거를 쌓지 않으면은 맨날 쓰는 영어 그것만 그냥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어를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이 오고, 아 나는 왜 맨날 똑같은 말만 쓰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모든 영어 회화학원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영어 회화학원 중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돈을 버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런 학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봐요. 잘 못하는데 영어 회화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가면요, 표현 같은 거 막 이것저것 알려주죠. 그럼 처음에 어때요? 되게 신기하죠. 나 몰랐던 표현, 나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그래서 뭐 이것도 쓸 수 있고 이제 이것도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한 2달 지나면 내가 원래 영어 실력이 요만큼이었는데 표현 같은 거 알아갖고 약간 요만큼 됐어요. 근데 요것만 계속 쓰죠. 요것만 계속 써요. 다른 말 못 쓰고 계속 요것만 계속 써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영자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은 맨날 이거 반복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어민 그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 게 어떠냐고 저한테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원어민 친구들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그 영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나요?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그냥 걔네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나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원어민 회화가 정말 효과를 보려면요, 내가 기본적으로 영작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중상급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때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제가 해봐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20살 때요. 그때는 영어 잘 못했을 경우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제 나이를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그냥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영어 진짜 잘 못했을 경우고, 영어를 원래 좋아하긴 했었는데 20살 때는 그렇게 영어를 뭐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여름방학이었나? 하여튼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가서 제가 느낀 게 뭘까요? 아, 나 영어 진짜 못한다. 미치겠다.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만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20살 때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뭐 원어민 애들이랑 뭐 대화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영어 안 늘었어요. 영어 안 늘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30즈음 나이 다 나오네. 자, 30즈음에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랑 이렇게 그 코웍이라고 하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러 미국에 이제 몇 달간 거의 한 1년 동안 있었나? 하여튼 뭐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할 때였거든요. 그때 영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미국 대학생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막 밤새 술 마시면서 막 영어로 얘기하고, 뭐 그 당시에 영어 그 미국 여자친구도 뭐 만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영자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어민 친구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네, 영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는데,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팅 경우도, 그 다음에는 되게 할 얘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다 했기 때문에, 라이팅 경우도 똑같아요.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영작 실력이 없을 경우에 이런 거죠. 이메일 한 통 쓰느라고 하루를 다 보냈다는 안타까운 하소연을 학생들로부터 듣게 된다. 자, 이거예요. 자, 학생들 중에서 그 직장 다니는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제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막 그 민메일 쓰다 보니까 하루 다 가고 막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막 야근하고 막 집에
일 싸갖고 가서 막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야지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이게 나올 텐데 문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토익 공부했던 거 막 다 찾아보고 막 문장 찾아보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막 그렇다고 세련된 문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속 시원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똑같아요, 라이팅도.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비즈니스 영어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비즈니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비즈니스 영어 똑같아요. 비즈니스 영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요즘은 그렇죠. 토익 점수만으로도 취업할 수 있나요? 뭐 아니죠. 뭐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뭐 OP라든지 그런 스피킹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토익만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예요? 취업 후에도 막 시키죠. 비즈니스 문서를 써봐라. 막 뭐 회의를 뭐 하고 막 협상하는데 막 뭐 협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직장에서 영어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서 그 모 회사에 제가 이제 뭐 그 회사 이름까지 밝히지 못하겠지만 거기 이제 인사과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뭔가 얘가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귀농 비스무리하게 해갖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인사과장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영어 가르치는 걸 아니까 저한테 너 진짜 좀 제대로 좀 가르쳐서 내보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토익 만점이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협상 테이블 앉아놨더니 말 한마디도 못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했더니 막 덜덜 떨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다른 얘기 같아도요. 이게 머릿속에서 문장이 안 만들어지면 못해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프레젠테이션 당연히 못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영어로 하는 거랑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학생들이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 영어 있죠. 그걸 약간 캐주얼한 영어라고 하면은 이 둘 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비즈니스 영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에서 표현만 비즈니스적으로 살짝 바꾸면서 정중하게, 공손하게, 어피셜하게, 뭐 때로는 폴라이트하게 이런 영어가 비즈니스 영어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그 비즈니스 영어는 잘하는데 막 생활 영어는 못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다 한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영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작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영어 공부는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영작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작이고, 그리고 영작 잘한다고 뭐 발음 좋은 거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음 공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작, 발음, 그리고 듣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영어 공부,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영어 공부고요. 이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영작이에요. 머릿속에서 문장이 만들어져야지 뭐 말을 하든 뭘 하든 뭐 글을 쓰든 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작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영어를 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다? 우리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뭐다? 영작이다. 네, 영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런 좀 뭐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것도 풀어서 얘기했지만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어떤 문장을 영작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 문법, 어순, 구조, 표현 패턴, 뉘앙스 등등등 뭐 얘네 문화 등등등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영작을 하죠. 당연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아야지 영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거를 해야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도 최단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를 늘릴 수 있다.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실력을 최단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영작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요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암산 우리 초딩 때 요즘에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심산이라고 하나요? 암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머리를 암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무슨 뭐 대회도 있고 막 그 아이들 막 그렇게 뭐 그 수학 능력 뭐 발달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자, 그럴 때요. 그런 학원에서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학원에서 시키는 게 처음에 이제 숫자를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제 시키는 게 그 숫자가 만약에 나오면요. 만약에 1454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대회 나가기 전까지 그런 숫자가 보일 때마다 걔네들 한번 더해봐라. 더해서 답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봐라.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로 이 얘기 왜 하냐? 왜 하냐면요. 그, 그니까 이게 영작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를 할 때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영작이잖아요. 그걸 항상 우리 영어의 생활화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영어의 생활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작의 생활화, 이걸 하면요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즘에 영어 사전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면은 뭐 단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영작의 생활화 이거를 여러분 하시면요, 이게 영작이요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영작이 쉬우면 우리 영어 다 잘하겠죠. 뭐 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시열이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작의 생활화 이렇게 그 영작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영어 되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재미있게 영어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되게 재밌게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가죠? 그런 말 있죠? 뭐 제가 정확한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천재가 그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영작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제프비즈 영어 스터디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요. 자, 이번 스페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요. 제프비즈 영어를요. 스터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요. 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우선 스터디하는 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요. 괜찮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뭐 혼자 공부하기에 약간 좀 하다 보면 자꾸 막 뭐 잘 안 되고 막 그런다고 할 때 같이 하면은 되게 효과적이고 더 재밌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촉진제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하든 뭐 스터디를 해서 같이 하든 중요한 거는 재미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영어는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처음에 이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이제 표현이랑 설명해 드리죠. 교재는요, 여러분이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영상만 그냥 같이 보셔도 돼요.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엑기스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있잖아요. 부교재 강의가 A, B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스터디를 하실 때는요,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교재에 답 나와 있지 않은 그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면요. 그거 시즌 하나 받으시면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스프링 제본을 하든 그래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스터디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처음에 교재 영상 본 다음에 부교재 영상 하기 전에 같이 해보세요. 그 부교재를 보시면서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영작을 해서 만들어야 될지 같이 해보고요. 같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요.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채점을 이제 해보시는데, 그러니까 뭐 채점이라기보다 확인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꿔서 하세요. 내가 그 부교재 한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채점을 하면요. 다 맞다고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하시고요. 바꿔가면서 하시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문장을 썼는지 그런 다른 문장을 내가 접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막 정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쓴 문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에서도 영어가 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하려면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머지 2명 혹은 2명 이상한테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기 전에, 같이 이제 공부할 시간, 이제 같이 스터디 하는 거니까 가진 다음에 한 명이 이렇게 문제를 내세요. 이렇게 문제를 하면은,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터디 끝나고 이제 출출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거나 치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회비를 면제해준다거나 1등한 사람을 면제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스터디 할 때마다 회비를 10,000원씩 걷어서 이제 나중에 돈이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파티를 한다 이런 거 좋은데, 그런데 1등한 사람은 그날 회비를 면제를 해준다던가 이런 특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스터디를 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맞춰갖고 회비도 면제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되게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재밌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터디를 할 때는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 스터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프의 비즈 영어 스터디하는 방법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이번 영상에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시면요,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페셜 영상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즌 4에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즌에 만나요.